단기 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 중장기 문제를 다뤄야 될 텐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지금 수축 국면에 들어선 거죠. 통계청에서 뭐 동행지 순환 변동치 이런 걸 발표하고 경기를 판단하는데요. 아마 경기가 작년 10월이 정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점을 치면은 지난 11번 순환에서 평균 수축 국면이 20개월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축 국면 초기라는 것이죠. 최근에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안 좋죠. 뭐 소비도 안 좋고 수출, 투자 다 안 좋거든요. 예, 특히 제조업 경기가 정말 안 좋아요. 제조업 재고를 지수라고 그러는데 재고를 지수라는 거는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가 이걸 보니까 지난 1월 통계 보니까 98년 그 외환위기 겪었던 때요. 그때 이후로 재고들이 가장 많이 쌓였거든요. 우리 경제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이죠. 잠재 성장이 계속 하락한다는 거예요. 잠재 성장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 지금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2030년 가면 1%, 그 이후로는 1%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 능력이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GDP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총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유무역으로 혜택을 받은 가장 큰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비중에서 GDP에서 수출이 높으니까 뭐 세계 경제 좋으면 수출이 잘 되고 우리 경제 성장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라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원자재 중간재를 제일 싸게 조달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제일 싼 임금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자유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쓰고 계신 마스크 하나 생산 못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자기 나라나 중국에서 생산해야 되겠다는 거죠. 아니면 옆에 멕시코에서. 예.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도메스틱 밸류 체인, 리저널 밸류 체인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유무역이 후퇴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계 그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 미국 주도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거든요. 그때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2%였어요. 근데 작년에 18%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커지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역 전쟁으로 갔다가 기술 전쟁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 그 패권 국가였던 사실 저 미국도 중국도 자유무역으로 서로 혜택을 본 나라였어요. 예를 들어서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그러는데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 상품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걸 전 세계 특히 미국에 많이 공급해 줬거든요. 그래서 미국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만큼 중국이 미국에 싸게 공급해 줬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에서 무역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미 국채를 일부 사준 거예요. 미 국채 사주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상품 싸게 공급해서 좋고 국채 사주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집값 주가 올라서 좋거든요. 사실 자유무역으로 미국, 중국 다 같이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미국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가 자유무역에 제일 빨리 후퇴하고 있죠. 각종 규제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수출이 안 돼가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지금 문제는 지금 미국이 자꾸 자기 나라에서 투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자기 나라에 투자해라.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반도체까지 투자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야지 우리나라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수출도 늘어나는데 미국도 공장을 치니까 우리나라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2000년에 34%였거든요.
근데 24%로 줄어들고 중국은 2%, 18%로 늘어난 거예요. 미국은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중국은 늘어나고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 전후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미중 패권전의 본질이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한테 무역 규제를 했고 좀 기술 전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작년에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3,80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그 이전에 3,10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대중 규제를 하고 관세 부과했는데도 오히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조업이라는 게 뭐 지금 당장 공장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상품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대중 규제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대중 무역 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피해를 우리가 수출 주도하는 국가니까 우리가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예, 가까워지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도 그 상황을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전쟁이죠. 예, 그래야면 앨리슨 하버드 교수가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무력이 충돌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전쟁. 그래서 무역 전쟁으로 갔다가 금융 전쟁으로 갔다가 무력 전쟁까지 간다는데요. 네. 이거는 그 레이 달리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앨리슨 교수도 그걸 막는 일은 전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역전을 막을 방법은 예. 그러면 사실은 대만 침공이 약간 빌미가 될 수 있겠네요. 빌미가 되죠. 미국, 중국 외에서 찾아야 되죠. 유럽에 가서 찾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가 아세안 지역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하니까 아마 세계가 중국으로 안 갈 거예요. 전부 인도가 요새 보면 완전 실익을 챙기거든요. 그쵸. 미국 편 든 것 같으면서도 경제적 실익은 러시아에서 원유도 싸게 도입하면서 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가서 수출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수출 중에서요. 네. 아세안 아세안 비중이 10% 2000년에 10%였는데 작년에 18.3%까지 올라갔어요. 한 5년, 10년 지나면은 아세안 비중이 중국 수출 비중을 넘어설 거예요. 그 인도 뺀 건데요. 인도까지 합치면은 20% 넘어서고 있어요.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D램 분야에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 우리 삼성전자, SK 따라올 나라들이 별로 없죠. 아직은.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미국 가서 보조금을 받고 미국다 공장을 지을지 보조금 안 받고 중국같이 같이 진출할지. 그 기업의 결정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거든요. 미국도 중국도 반도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그냥 목에다 힘을 한번 줘볼 수도 있다는 거죠.